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심신이 고단하시겠지만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 실국에 대한 종합 질의 답변과 개수 조정 의견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우리 김신남 에너지 산업국장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 발대식 업무 협약 참석 관계로 오전만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서일정이랑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것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물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정한 대로 우리 최원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발언 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명 청하입니다. 네, 이제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성인지 예산 결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매년 애결이 때 지적사항이잖아요. 예.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혹시 전남도에서는 뭔가 고민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런 걸 어차피 이제 극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도의 취지는 양성평등에 맞게 예산을 운영이라는 거고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하고 그다음에 여성 가족 담당관실 그다음에 예산실이 같이 모여서 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가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말씀 어제 명명님 주신 것처럼 그 대상 사업 선정부터 조금 적절하지 않는 사업도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현실화시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에서 집행을 할 때 양성평등에 맞게 어제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은 좀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재부에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안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가 중앙 정부를 포함해서 뭐 여튼 이제 어디나 이 성인지 예결산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실은 전담하실 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뭐 젠더 관련해서나 양성평등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예전에도 전남도에서 뭔가 전담하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깊이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 성인지 예결산 실무협의회 이런 걸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예산 담당 이 부서랑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리고 이제 민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예결산 관련해서 그 평가도 하시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아마 자료로 지금 모아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성가족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이 모니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예결산 이게 어려운 게 실은 이게 부서가 또 다르잖아요. 예산하는 부서, 결산하는 부서, 사업 집행하는 부서 막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무협의 구성을 좀 해주시고 예. 관련해서 저는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한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 구성해서 토론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좀 적절하게 예산 반영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협의는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별도의 실무협의라는 조직 구성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양성평등 기금 사업 관련해서 네. 내년에 지금 사업이 몇 개가 됐을까요? 그 이제 세부적인 것은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은 네. 기금을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아니 그래서 대학생 이제 일몰 심사할 때 사업을 더 발굴하라고 그렇게 권고만 해서 지금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재정심의위원회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양성평등 기금이 올해로 일몰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네. 대해서 일몰돼서는 안 된다,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성평등을 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그건 뭐 일반적인 이유일 것 같고요. 실제 예. 이게 일반 회계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전남도에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이게 이 기금 일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 양성평등 기금 이 사업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번에 하여튼 사업을 올렸어요. 근데 양성평등 기금이 지금 적립방식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적립방식 기금은 아니고 예. 원금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사업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금에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좀 받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양성평등 마을 규약 재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업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냐라고 얘기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요것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건 좀 이야기를 좀 설명 좀 들어서요. 올릴까요? 네네. 그 이제 기금 사업들이 이 양성평등 기금뿐만 아니고 네네. 다른 사업들도 보면 단체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나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간단체 보조 실링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거를 심의를 거치고 태우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일부 사업들이 다 그 단체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아니요. 부분들은, 그 예. 공모사업 말고요. 이게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할 민간보조 네, 사업의 네, 성격이 기금 사업으로 신청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니요. 그 공모사업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은 별도로 있고 지금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도 그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있는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그 혹시 그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기획조정실 네. 분야 출연기관 경영평가 말씀. 네네 출연기간 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 10월 26일 날 KBS에서 그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뭔가 이제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경영평가 관련해서 그 도에서도 지금 위탁을 하시죠, 기관에. 예, 예. 예, 예. 근데 이 기관에서 그 경영평가를 받아야 될 기관을 또 컨설팅을 하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다. 아, 왜냐하면 이제 경영평가를 평가기관이 컨설팅을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평가도 하고 그 기관이 가서 그 기관에 컨설팅도 하는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17개인가요? 평가. 예, 17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
보장은 없다라고 그 제가 생각하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네, 네. 뭐 입찰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조사할 때 외부에다 진단하는 것들은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 3년간 해서 우리가 평가기관 위탁한 선정 상황하고 예,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정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조직 진단이라 이런 거를 네. 투자 출연기관에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는 좀 주시고 이거는 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예. 예,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네네. 이제 진단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지금 평가 이럴 때 다 빼도록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그랬어요? 맡기고 이런 것은 빼도록 해서 그건 아마 중복이 안 되긴 할 건데 기존에 있던 한 3년치 정도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임산부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출산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건 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걸 저희가 막 다 외우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또 인구청년 정책관실 저기고요. 출산 이후로는 여성가족 정책관실로 이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 하실 때 좀 참고 사항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좀 집적돼서 저희가 출산과 뭐 육아 정책이다 그리고 그 관련된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볼 수 있게끔 데이터가 좀 집적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남도청 오늘 사이트 들어가 봤고 복지 관련된 것을 클릭하니까 출산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성 관련된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여튼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한눈에 22개 시군까지 볼 수 있게끔 이 집적화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첫날 아마 그 윤연아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 24도 추진을 하고 있고 보조금 24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여러 가지 관련 보조금들을 정부 중앙 단위 것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현재 지방 단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그 수요자 측면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는 더 접근이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우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 출신 신은일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학자들이 말씀하실 때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1위가 전기, 전자, 2위가 우주산업, 3위가 우리 양식산업, 그리고 4위가 친환경 관련된 산업이 우리 21세기를 이끌어갈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내는 걸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4차 산업, 뭐 4차 혁명 산업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대요.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친환경 관련된 산업이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보는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도 신속하게 친환경 산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과가 이렇게 신설해서 주도적으로 대전을 거의 마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호 남부대학 총장님 모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남도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예, 전남 도립대학교 총장 박병호입니다. 네, 총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2년 전 2기 예결위 때 우리
전국에서 최대 규모인 우리 수산 분야 이 부분에 조직 개편이 좀 필요하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적은 충청남도에도 4개 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5개 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4개 가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 수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수산과를 신설해야 된다. 그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 시에 참고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우리 그때 당시에 부지사님께서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의원님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은 네. 의원님 말씀 취지를 공감했던 거로 아마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셨는지 어쩌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지지부진해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확인차 이렇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최정기 수산국장님.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국장 최진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업 분야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 도수산업도 발빠르게 친환경 수산업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저희 전라남도는 우리 전국의 양식 면적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해조류에 있어서는 90%, 전복에 있어서는 99%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ASC 인증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특히나 요즘에 기후변화라든가 어업체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즘 또 신규로 업무로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갯벌의 관리, 또 갯벌을 이용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청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냥 저희들이 단순히 이 수산물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도 문제지만은 후쿠시마 일본 원전수의 방류에 대한 사항을 했을 때 어떻게 안전성을 저희들이 보장을 받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자가 붙어야 우리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다시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직 가지고 인원수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친환경 수산과가 별도로 신설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신다고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2년 전에 부지사님한테 질문했던 건 똑같이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조직 개편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수산업이 친환경 수산업을 발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과 신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째 이제 얘기를 듣기 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께서도 여성과 인구 청년 이 부분에 대한 조직 개편 말씀도 주셨고 어제도 일부 또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연초에 하는 것은 좀 일단 소규모 좀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일단 조직 개편을 하고 아마 이제 선거 이후에 민선 8기가 들어서면 좀 더 새로운 수요나 또 새로운 공약 관련해 가지고
조직 개편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수산업이 친환경 농업처럼 친환경 수산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신규 조직 개편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기사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 예, 신의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한 4시까지는 천안가 있어야 되는데 밤새 안녕이라더니 저도 부기사님처럼 약간 좀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밤새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그래서 천안 못 가고 농업인 대상 받으러 못 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서은수 동부지역 본부장님께 한 가지 짧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은수 깊이 본부장님 발언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지역 본부장입니다. 예. 서은수입니다. 예. 순천만 습지 보호 보건사업 습지 쪽 지금 예. 예산 올라왔죠? 예. 중요하죠. 예. 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인구청년 정책관 김연아 정책관님. 윤연아 예. 죄송합니다. 정책국장님 성실바까지 발언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냥 아까 동부지역 본부장님처럼 말씀해 주세요. 네, 인구청년 정책관 윤연아. 청년희망 디딤돌 사업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시죠. 예. 네. 그 예산 쓰셨죠 많이. 일단은 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하죠. 청년 정책을 예,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종종국장님. 농정국장님 발언들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 예산안에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은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짧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질문을 드렸던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향후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보시지 말고 지금 수급 안정 관련된 영역을 아니 저희가 그 내용만 하시지 말고 그냥 예. 이 예산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 그걸 듣고자 하는 거예요. 수급 안정 관련된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채소 가격 안정제와 도 수급 안정 사업이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에 발동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하자. 근데 이제 정부는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잘 자라다가도 아니 그 이유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왜 그 기초 최저가 생산비 보조를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잉 생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과잉 생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국장님 모르세요? 저는 과잉 생산 우려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이 아니라 기준 가격에 대한 우리 농림부의 정책이 그래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기준 가격을 낼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수많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자료가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예. 국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 내용이다. 핵심적인 거는. 그것이 많이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농림부예요. 지금 정부에서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할 때 5년 평균 가격의
80%를 기준 가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낮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역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적으로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고민해서 못 오는 이유가 딱 가장 고민 깊은 게 그 내용이라니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선진국들은 농업정책을 피우면서 그 데이터를 쭉 축적해 와서 기준 가격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대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몰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알아보세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 가격을 만들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그래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 가격에 정부에 표준된 기준 가격이 아니더라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제가 조례에 담았던 것처럼 그렇게 시행하면은 된다. 우선 앞서 그래서 저희의 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농민단체의 의도는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을 해서 국가를 압박하자.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오고자 하는 즉 귀농, 귀촌, 귀여 청년농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신안군의 인구 늘어나는 거 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잠정적으로 지금 올 9월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는 늘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2025년 이후에는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안군에서 전국 최초 모델로 제시한 이익 공유제입니다. 30% 해상 풍령에 대한.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1인당 최소한 2028년 8.2기가와트가 완성이 되면은 가구당 1인당 해서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50만에서 60만씩 매월 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기본소득이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나 농어민들이나 이 농어촌으로 귀촌, 귀하고 싶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8.2기가와트가 돼서 그 공익이 실현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그걸 최초로 신안군이 기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남도의 많이 사업들이 파급이 돼서 우리 농어촌이 좀 살 수 있는 공간, 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가 생산비 보장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검토에 대한 자꾸 미정미정한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를 쳐다보고 현재 정부의 농림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가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과 기본 방향은 설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직도 안 오고 계시 4년째 제가 질문을 해도 그 답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매년마다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농수의 2년 농산물 동안 가격 20대로 말씀을 안정을 드렸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그러니까, 하고 예. 또 자체적으로도 좋습니다. 개선 예. 방안을 마련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또 상임이나 또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좋다. 그렇다면 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던 그런 내용, 보충 질의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전라남도 농정국으로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내년 1회 추경이 할란다. 아니면 2023년 예산에 태우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일단 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영역 결과를 보고 또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안을 영역을 인자 맡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도 뭔가 좀 개선안이 필요치 않느냐. 당연히 전라남도는 먼저 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전국에 말 그대로 농도 전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농도 전남에 걸맞는 농업, 이 부분에 대한 건 별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하고는 또 다른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별한 정책을 갖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면 정부에서 주는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전라북도나 충청남도보다도 더 못한 농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반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부만 그런 보고 부분에 사업을 대해서는 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고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도 자체적으로 수급 안정 사업을 저희가 19년부터 실시하는 것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와 함께 가는 부분도 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정부가 약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흡족하실지 또 그러면 충분할지 그 이런 영역 부분에 결과가 대해서는 언제 좀 나오는 부족한 거예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역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영역 결과는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년 1월? 1월까지로.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런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질문 답변 끝내겠습니다. 김문수 그러면 예. 김문수 죄송합니다만은 간단해서도 추가 질의는 없는 걸로 했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더 드리다 간단히 좀 보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영역 결과가 나오면 예. 그럼 그때 가서 또 검토하면 또 다음 년도로 또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역은 영역이고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영역 수렴하고 결과와 별다르게 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 지금까지 결과물을 가지고 농정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지금까지 결과물 예산 가지고는 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 그리고 그걸 언제 어떻게 저희는 예산을 지금 시행할 현재 것인가에 최소 대한 가격 안정제 사업과 도수급 조정 사업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자료 갖고 오시고요. 예.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예산을 추가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예.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농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준 거는 이론도 없어요. 이론도. 저희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그 당시 출하 시기에 농산물 가격이 1월이나 2월달에 폐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출하 시기에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시고 네. 폭락해서 갈아엎고 이런 현상은 있었어도 그게 연말 12월 달에 나가서 영향이 조금씩은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해나 그게 있었을 수는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다. 양파, 마늘, 대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아직도 편성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 예,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거를 확실히 갖고 오세요. 만약에 그 증거에서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억 정도에 30억 정도에 매년 도비를 투자해가지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과가 매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강변호시잖아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다른 사업은 다른 그게 것들은 충분하지는 살펴볼 않지만 길이 어느 없다. 충분하지 정도의 않지만 가격 지지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언쟁거리가 되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세요.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산을 세울 계획이 없다. 예.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시죠? 어제 위원님께서 네.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경우에 농업인들을 위한 가격 지지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째 국장님 견해하고 저희 농민들의 견해나 제 견해는 100% 다를까요? 물론 이게 충분하다고는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충분하다면 만약에 지금 만약 그 얘기하시면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가서 몰매 맞아요, 국장님.
매 맞아 죽는다니까요. 매를 맞더라도 지금 제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아니, 때문에 재정 운용 그 상황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운용 상황이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순세계 인형만 해도 내년도 예산이 6,500억에 가깝다고. 매년 6천억 이상씩의 순세계 인형이 발생하잖아요. 작년에 6,200억, 그전에 5천 몇백억이었습니까? 그런 예산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못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 예산이 올해 없어서 예산도 10%도 예산이 집행을 없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 그 예산도 예산하고- 지금 두 사업에서 그 예산하고 최저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들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의원님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평상시 소통하시면서 좀 의원님들 이해를 좀 시키시고 또 부정한 거 있으면 꼭 이 회의 시간 아니라 평상시 사무실 찾아뵙고 이렇게 좀 이해를 시켜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국장님 발언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광국에서 장애인 체육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전남도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팀이 있습니까? 저희 그 장애인 체육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직영팀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전 우리 그 국장님한테도 건의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건의드렸죠. 네, 네, 인근의 광주시는 장애인 사격팀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에는 지금 장애인 사격팀이 없어서 지금 우리 전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에서는 팀 무슨 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실업팀이 네. 이렇게 그 네 팀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네 팀 중에서 거기 그 선수들 중에 다 훌륭하시지만 혹시 패럴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이나 메달리스트들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 제가 잠깐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니 우리 전남의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지금 패럴림픽으로 바뀌었죠. 여기 네. 금메달리스트고 또 리우 뭡니까? 리우 대 자네이루 여기서도 동메달을 획득했어요. 이율리 선수가.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정확한 직장팀에서 운동을 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장애인 지금 전국 체전에서 계속 10연패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전남 그 선수로 나가서. 네, 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수들에서는 대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장애인 팀, 이 네 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월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전국대회 가서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에 따라서 그 성적 그 우수 저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인류 개인 선수를 봐서라도 지금 장애인과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우리 정상적인 우리 선수들을 차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수 스펙과 많은 경력이 있으면 진작에 장애인 팀이 창설돼야 된다. 전남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저 장애인 체육회랑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니 장애인 체육회 하지 말고 전남도청 직영팀에서 한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서 이런 관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도가 또 이걸 운영하게 되면 또 전남 장애인 체육회가 운영하는 상하고 또 그리고 신규 팀을 창단하면 지금 몇 프로 지원을 합니까? 3년간? 50% 지원합니까? 네, 그 장단비를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대한체육에서 지원합니까? 뭐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합니까? 대안? 그 대한 장애인 체육회 그 부분 그 지원해 준 기관은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비용이 한 3억 정도 든다 그래요. 팀 하나 창단해 갖고 운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1년에 예. 예산이. 그래서 장애인 사격팀을 창단해서 또 그에 충분한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3년 정도 1억 5천 지원하면 팀이 창단됩니다. 장애인 사격팀이. 지금도 계속 이분들이 전남 우리 전국체전에 전남 선수로 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계속 획득하고 있어요.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우리 전국체전, 많은 세계선수권 대회 이런 많은 그 메달을 획득하고 우리 전남의 위상을 높여주고 체육을 높여주는데 이게 마땅한 대우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전라남도의 긍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격장이 나주에 있기 때문에 나주시하고 또 우리 장애인 체육회랑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그 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의가 전에도 저한테 나주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격장이 거기 있어서 협의가 네. 되면 언제나 창단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선정되면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4년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그럼 이 이렇게 팀이 준비하고- 어디에 창단될 수 있어요? 나주시 체육회에 예, 창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주시 체육회는 우리 전남에서 가면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나주시에서 또 1호초를 부담합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나주시가 할지 우리 장애인 체육에 있다 할지는 이제 내년에 아니. 공모 신청하면서 그 3억이 된다 했을 때 네. 50%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남이 50%는 지원했는데 전남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나주시에서 나주시 구석을 지원합니까? 이제 나주시 소속으로 창단된다면 지금 각 시군에 이런 그 장애인 체육팀들 말고 다른 일반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네. 내후년은 창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에 2023 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아니 100% 공모사에 선정이 됩니다. 네, 사격팀을 한다 했을 때 네, 선정이 돼서 5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제안했죠 이 부분을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창단돼서 이런 장애인 그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팀을 하나 운영할 경우 일반 장애인 선수를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수당이라든지 이걸 주어가지고 네 팀이 운영할 수 있는데 있는 더 부분이 많은 있거든요. 팀을 저는 창단해도 문제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외랑원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 전남의 이상도 높이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네, 우리 도가 지금 현재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이 장애인 체육 선수들 민간 기업에 지금 7개의 기업에 101명이 지금 취업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원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내년도 공모 사업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전남도청이 아니어도 전남에 장애인 팀이 꼭 창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점식 자치행정국장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준식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농수산유원이라서 이렇게 이원을 활동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에 기반시설, 토목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우리 해양수산국은 1000억대가 넘고 농림식품도 지원을 하지만 많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는 거기 관련 집행부에는 토목기 기술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농수의 상임위에는 전혀 기술직들이 없습니다.
의회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의회, 의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쩌십니까? 내년부터 뭐 의회에서 이것이 인사권 좀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남 도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까? 네, 저희들이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인사 자체는 의회에서 하게 되겠고요. 지금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때 그렇죠. 이제 의회의 의견을 의회 반영을 해야 되지 조직도 않겠습니까? 의회 집행부에서 조직이니까. 검토합니까? 예? 의회 상임위에 있는 조직들 TO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합니까? 이제 조직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는 토목직들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어요. 예. 상임위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토목직 한 명도 없습니다. 상임위 쪽에는 지금 토목직들 그 수석 전문위원회 이런 분들이 필요에 농수산위원회 따라서 있었던 것 같은데. 농수산위원회 한 명도 없다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알겠습니다. 건설 소방에는 토목직들이 주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 내년 조직 개편할 때 참고해서 팀장급이나 아니면 밑에 6급이라도 한 명이 보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로 하시다면 이제 저희 의회의 의견을 10분 반영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될 때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질의 끝내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 의원님 질의 중에 내년이 23년이 아니라 22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랑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의 것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2항 개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개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는 나강국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위원장을 제외한 전 위원님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한 후 개수조정소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에 속개하여 개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의를 선포합니다.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의결권을 상정합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조정소위원회 나강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개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강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증삭감 예정조서를 토대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개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삭감액은 58건 47억 5,056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증액은 58건 64억 3,236만 원입니다. 세출 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은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강국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 같이 세출예산 58건 47억 5,056만 원을 삭감하고 58건 64억 3,236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 문금주 행정부지사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님 세출예산 58건 64억 3,236만 원을 증액하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전라남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애쓰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 이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차 회의는 이틀 후인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전라남도 교육특별회계 2022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